안녕하세요. 호주머니어법 19강입니다. 신성균이고요. 예, 이번에는 동사의 시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파트는 굉장히 특이해요.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파트가 일단 우리가 회화에서 사용했을 때의 어떤 그러한 의미와 어법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would나 could나 그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 형태들 같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그 단어의 용법을 기억하고 어법적으로 그것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어법적으로 나오는 것과 또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번 강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어떤 개요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서 넘어가고, 대신에 시험에서 나오는 어법과 그 다음에 일상에서 차이는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것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작가의 의도, 그죠?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시험에서 나오는 어법이라는 것은 대개 시제를 일치시키는 거,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 그리고 가정법 형태, 그죠? 예, 가정법일 때 조동사의 과거형 등장하고 비동사 were 쓰고, 그 다음에 조건과 시간과 조건과 부사, 그 양보의 부사절 있죠. 거기서는 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 예, 그와 같은 경우들이나 뭐 항상 유지되고 항상 존재하는 뭐 어떤 사실이라든지 속담, 격언 뭐 이런 것들은 시제 현재형을 쓰고, 역사적인 사건은 과거를 쓰고, 신스와 같은 뭐뭐 이래로 같이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는 have pp를 쓰고, 그것이 기준 시제가 과거일 때는 had pp를 쓴다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구조만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6가지 시제가 있죠.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단순 시제가 있고요. 완료 시제 또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행형이라고 하는 ing 형태의 시제가 붙어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예, 그냥 간단하게 저는 봤을 때 그냥 6가지의 시제만 마스터하시면 충분히 요건 더하면 되니까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와 진행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제 많이 접해보니까 그냥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예, 그것의 지속성과 향상성. 예, 그러니까 책 중에서 이런 게 있죠. Why she buys. 예, 왜 그녀는 구매를 하는가. 이런 것들은 그 여성들이 물건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 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역사적인 역사적인 일어났던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과거 형태로 많이 쓰겠지만, 속담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적용이 되죠. 그런 것들은 보통 현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진행형과 달라요. 그러니까 I see her 이랑 I am singing her 이랑은 좀 I am watching her, I watch her과 I am watching her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I watch her은 나는 요즘에 그녀를 자주 봐. 예, 이런 거. 그녀가 눈에 자주 띄어.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I am watching은 내가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가 지금 저기 새를 갖다가 보고 있어. He is watching the birds on the trees. 저 나무에는 지금 새를 계속 보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가 진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곧 변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얘기하고요. 대신에 이 현재,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것을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이게 과거고요. 이게 현재고, 미래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죠. 그죠? 예. 그렇게 미래 어떤 특정한 시점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요때만 일어났고 그 뒤에 것과 영향력이 없고, 요때만 일어났고 그 뒤에 것과 영향력이 없는 요런 상태를 갖다가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단순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과거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현재가 또 뭐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과거의 특정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내용상으로 포함해서 전달하고 싶을 때는 그것을 완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형태고 had pp, will have pp와 같은 형태를 보통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시제를 생각하셔서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진행형이라는 것은 그 특정 시점에 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진행형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when I opened the doors, 내가 그때 문을 열었을 때, she was cutting, 그녀는 cutting the paper, 그 페이퍼를 자르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죠? 이런 것들은 특정 시점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일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성은 없는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략하게, 전부 모든 시제를 포괄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시제의 의미도 사실은 진행형이 미래의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하고, 그죠?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도 고정된 어떤 사실처럼 언급할 때는 또 현재로 쓰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절이나 종속절일 때 또 다른 절이 어떤 형태를 취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바뀌고, 그 다음에 현재가 또 미래의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들도 있고, 게다가 이게 조동사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요렇게만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면 I get up at 6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그죠? 나는 6시가 되면 일어나니까 제가 항상 그렇다는 얘기겠죠. I got up at 6 yesterday. 어제 6시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겠다. 그죠? 단순 시제입니다. I have met her 3 times until now. 지금까지 3번이나 그녀를 만났어. 자, 만나기 처음 시작한 건 과거일 거고요. 그게 지금까지 만났으니까 3번이나 만났으니까 그 횟수가 지금까지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까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완료 형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는 그런 의미가 함축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could get up early yesterday는 어제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은 외국인들이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could 지문을 여러 가지를 썼는데 could와 be able to를 갖다가 이렇게 혼합해서 적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could 같은 단어 I could get up early yesterday는 보통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할 때 yes I could 라고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고, 물론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사용을 하지만은 자주 쓰지는 않고요. 요거는 내가 어제 일찍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해서 실제 사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조동사는 특징이 과거 형태로 쓰면요, 그죠? can의 과거의 의미, 그죠? can의 과거 형태니까요. 과거의 시제 형태이기 때문에 쓸 수 있겠지만 사용되는 시제는 과거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현재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불확실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 could beat anybody, 요것도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could 같은 것들이 보통 보편적인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나는 누구라도 이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할 때는 could를 그냥 쓸 수 있지만, 과거의 특정 사건, 나는 제임스를 이길 수 있어, 특정 사건을 얘기할 때는 was able to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됐죠? 보편적인 능력, 그 다음에 그냥 구체적인 어떤 능력. 물론 시제가 현재가 되면 can과 be able to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거의 형태에서 사용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can의 과거 부정형은 그냥 couldn't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can의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문일 때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could의 의미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I could have pp죠. 이번엔 could have pp는 약간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어제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었는데 못 일어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완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의 사건과 그 이후의 결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일찍 일어날 수 있었는데 못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얘는 단순하게 난 어제 일어날 수 있었어 라고 해서 일어났다는 거고요. I could get up early yesterday. 어제 아마 일어날 수 있었지 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약간 불확실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주변에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는 그래서도 일어났어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can과 could처럼 will과 would도 굉장히 동사와 시제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나 뭐 그런 속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 특히 have pp와 과거 동사를 구별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주 나오고요. 예, 암기 형태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예. 뭐 just now, 뭐 just 같은 경우에는 have 플러스 pp를 쓰지만 just now 같은 경우 과거 동사를 쓴다라든지 뭐 특정 when 같은 것들이 특정한 과거를 지칭했을 때는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 동사를 쓴다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당연한 것처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나오는 우리가 could와 can, 그 다음에 will, 그 다음에 뭐 be going to나 would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쓰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would는요, could보다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이든 아니면 뭐 외국인들한테 물어봐도 외국인들은 자신이 이 would나 could 같은 것들을 어떤 의도를 미리 상정해 놓고서 사용한다라고 표현하지 그걸 어법적으로 모든 구조를 다 따져서 쓰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만히 보시면요. I will go there tomorrow. 내일 나는 거기에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I'm going to get there. I'm gonna get there.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은 같은 건데 will은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지만 완벽히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난 내일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얘는 거기에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미리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I will go there tomorrow.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tomorrow인데, 여기는 이번엔 would 썼죠. 이거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물론, 나 내일 뭐 거기 갈 것 같긴 한데, 뭐 안 갈 것 같기도 해. 뭐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불확실할 때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would 같은 경우에는 will에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라고 한 것이 제 자신이 영어권에서는 자신이 뭔가 확정을 탁 해가지고 말하고 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무례하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will you? 라고 하는 것과 would는 분위기가 다르죠. 예, 아시겠죠? 예, 너 그런 의지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러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요? 저는 이게 약간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예, 어조가 다르고 would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예의가 있고 그리고 불확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거기에 가려고는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would는 시제가 그죠? will의 단순히 과거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제적으로 형태상으로는 will의 과거가 맞는데 그것을 의미상으로 사용할 때는 그죠? 여러 가지 시제를 복합적으로 다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could와 would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I will get up early before. 이거 하면, 여기 보세요. 과거 시제를 얘기했죠. 예전에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I would get up early yesterday. 어제 일찍 일어나려고 했었지. 예, 어제 일찍 일어나려고 했었어. 됐죠? 예, 이거는 불확실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 불확실한 의지예요. 뭐 일어나려고 했었지. 예, 이건데, 얘는 뭐냐면, 예전에 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었어 해서 과거의 습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습관. 예, 그러려고 하는 마음을 자주 먹었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특정 시점이죠. 어제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일어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 보통 설명할 때는 이 would는 예, used to 과거에 규칙적으로 했었던 예,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는 현상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used 있죠. 예전에 뭐뭐 했었다라는 거. 예,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뭐뭐 했었다라고 하는 이 used to하고 좀 상반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얘는 불확실하게 한 거고 얘는 딱 정해지고서 지속적으로 한 거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시험에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에 I would have. 자, would have pp. have pp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현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현재라고 하면 그쪽 그렇죠. 어떤 특정 시, 그 이전과 이후의 사건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I would have got up earlier. 더 일찍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못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I learned that he would leave earlier. 그가 좀 더 일찍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 be going to는 아니고요. would를 썼다는 것은 그러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진 않지만 추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나는 알게 되었다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 learned 주절에 있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will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형태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슷하죠.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약간 가정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would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나 그 다음에 will의 과거 형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I was going to get up at 6 yesterday. 나는 어제 6시에 일어나려는 계획을 잡았었다라고, 이거는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때요? could와 would가 조금 구별이 되나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would와 could는 불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he lives in England. 그는 영국에서 살고 있다. 예, 그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We are leaving for sale tonight.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he is living in England, 만약에 he has been living 뭐 이런 식으로 진행 형태가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곧 이제 영국을 떠날 수도,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죠. he is living in England. 그러면 그는 영국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좀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we are leaving for sale tonight. 오늘 밤이라고 했으니까 미래적인 의미겠다. 그죠? 그렇지만은 예, 보통 왕래 발작 동사로 가는데 이렇게 딱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be 플러스 ing 형태로 써도 미래의 의미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 예, 시제가 맞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시제라고 하는 것을 규정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딱 정해져 있는 시제로 그대로 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예. It's raining now.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현상입니다. 이제 멈출 수도 있는 거죠. It has rained for 3 days. 3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점, 내린 것은 옛날이고요. 그게 지금도 내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관심사는 아니고요. It had been raining, 또는 뭐 has been도 되겠죠. It had been raining outside when I came here. 내가 여기 왔을 때 바깥에서 비가 한참 내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이전에 내렸던 게 아직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It had been raining outside for 3 days when I came here. 내가 여기 딱 도착했을 때는 거의 3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 그리고 내가 왔을 때도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when이라는 지문이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have 플러스 pp 형태는 오지 않습니다. 됐죠? when은 특정한 시간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 형태는 해석상으로 맞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뭐뭐 했을 때 해왔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when 지문이 있었을 때는 have 플러스 pp는 보통 잘 맞지 않는다. 보통 과거 동사가 훨씬 더 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그녀는, 자, 아까 전에 배운 걸 한번 연습해 볼까요? She buys a new car. 새로운 자동차를 사죠. 무슨 얘기죠? 그녀는 새 차를 사, 이 얘기죠. 예, 보통 평상시에 그녀는 새 차를 갖다가 구매해 라는 뜻이고요.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She has bought a new car. 그녀는 새 차를 자 옛날에 구매했고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has bought 라고 해서 이미 구매를 완료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She has나 she had been doing her homework for an hour. 그러면 she, 그녀는 1시간째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계속 숙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1시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지금 확인하는 시점이 지금이면 has been doing을 쓰면 되고 그 확인 시점이 과거.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봤을 때, 어제 내가 그녀를 도서관에서 봤을 때, 예, 그녀는 1시간째 공부 중이었어 라고 한다면은 had를 쓰면 되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she bought a new car. bought new car라는 것은 과거 시제니까, 그죠? 그녀는 새로운 자동차를 샀었다라는 과거의 특정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뭐 팔았는지 아니면 그게 고장났는지 다시 리펀드 환불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 과거의 사건만 얘기하고 단순 시제니까요. 그 이후의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다. 자, 조건 양보 시간의 부사절은 다시 이제 시험입니다, 이번에. 예, 시험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그 회화적인 어떤 표현에 있었을 때는요, 여기에다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위를 쓰거나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물론 어법적으로는 틀렸지만은 예, 뭐 이해만 되시면 되니까 회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건 양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내일 좋다면 그가 이제 정각이 아마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도착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거에도, 예. 뭐가 중요하냐면, if 있죠? 예. 여기에서 이제 날씨가 내일 좋다면 할 때 위를 쓰는데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죠. 그죠? 조건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위를 사용하지 않고 is를 쓴 거다. 그죠? 예.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if가 나왔을 때는 보통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실제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나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거, 이런 거일 때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비현실성, 불확실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if를 쓸 때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거나, 예, 일어날 것이라고 좀 추측이 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조건문이라고 하죠. 조건문. 예. 그래서 이 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If it rain tomorrow 이렇게 나오죠. rains가 아니에요. 레인이라고 썼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예전에 가르쳤던 거예요. If it rains tomorrow와 if it rain tomorrow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사 원형을 쓰면 가정법 현재라 그러고 가정법이라고 말했으니까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고요. 내일 만약에 비가 내리면 미팅은 캔슬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캔슬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range라고 쓰면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예, 조건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건 거예요, 조건을. 예.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if it will be able to in Mexico? 자,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해놓고 if의 뜻이 뭐예요? 여긴 만약 뭐뭐 라면이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았지만 얘는 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예, 그게 멕시코에서도 이용 가능한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지 아닌지는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제가 미래일 때는 반드시 써주셨으면 해요.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turn up the heat when the water boils.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전열기구를 끄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forget to는 뭐뭐 할 것을, 아직 안 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를 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forget ing는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죠. 얘는 뭐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전열기구 끄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고 얘기했죠. 이때 물이 끓으면 하니까 여기 보시면 when이, 그죠?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사절이죠. 끝날 때 에로 끝나니까 보통 부사절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will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치만 여기 한번 볼까요? Do you know when the concert will begin? 콘서트가 언제 시작할지를 갖다가 알고 있니? 여기서는 do you know 해서 동사의 목적어, 즉 명사절입니다. 그죠?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있는 건 명사절이니까요. 명사절에서는 will을 그대로 쓰셔야 된다. 부사절은 안 쓰지만 예, 명사절일 때는 써야 된다. 명사절인 걸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예, 동사의 목적어 자리나 이 문장이 주어로 쓰였거나. 예를 들어서 when the concert will begin, 언제 콘서트가 시작할지는 doesn't matter 예, to me, 예, doesn't matter to me,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런 식의 문장일 때는 이게 주어가 되겠다, 그죠? 예, 그럴 때는 will을 쓰셔야 됩니다. You can't realize the value of the health. 당신은 health, 건강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언제까지는? 당신이 아플 때까지는. 요것도 시간을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will을 사용하지 않고요. 시제가 미래일 때요. 예, 해석이 미래로 될 때. 문장 시제가 미래일 때 will 쓰지 않습니다. 표현은 현재로 쓰죠. even if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보통 이제 even if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보통 이제 뭐 although나 though 그런 지문들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가 그런
이제 even if는 미래적인 의미, 그죠? 예, 미래적인 의미여서 그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죠? 이제 다시 그를 get him in trouble, 그 공경 속에 처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 할 때에도 바로 even if 지문에서도 will을 쓰지 않는다고 하고요. 예,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버벅거렸던 말을 다시 하면은 예, 그 although나 though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even though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다시 뭐 그랬다 하더라도라고 하면서 쓰는 거고요. 얘는 어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가 다시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남았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although 같은 걸 써서 예, although he had survived 혹은 뭐 he survived 그죠? The crisis, 그 위기에서 그가 실제 살아남았다는 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같은 의미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even if가 나왔을 때도 will을 사용하지 않는다까지 하시면 예,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시제는 끝이 났고요. 대신에 시제와 관련돼서 제가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한 파트가 있어요. 그게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은 would와 could에 대한 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